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6박 8일간의 북유럽 3개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제 오후 귀국하셨습니다. 미중 통상 분쟁에 대한 꽉 막힌 전국 운영에 대한 해법 제시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야 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은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께서 외국에 계시는 동안에 출국 직전에 하신 발언으로 인해서 국내는 더 어수선했습니다. 현충일 추념식 6.25 추념식에서 6.25 남침의 원흉으로 김일성 훈장을 받은 인물을 국군의 뿌리라고 발언하시며 참석자들을 어리둥절케 하셨고, 청와대 오찬에서는 6.25 용사 유족이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 달라고 했지만은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해외 순방 기간 중에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뒤따랐습니다. 스웨덴 의원들과 면담에서 한국은 미국식 발전 모델에 따라 높은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그만큼 극심한 양극화가 생겨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경제기획원에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실무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자 어느 누구도 단 한 차례도 우리의 발전 전략을 미국 따라하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 모델이 미국식입니까? 미국에는 수출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트레이드는 있어도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라는 말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공직 선배와 경제계의 원료들의 노력을 낮춰본 말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또 다른 역사 왜곡 발언도 스웨덴에서 있었습니다. 6.25 전쟁에 야전 병원단을 파견했던 스웨덴 의회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발언으로 북한의 남침을 에둘러 부정하셨습니다. 역사를 원하는 대로 바꿔 쓰는 작업이 바다 건너 외국에서도 계속된 점 매우 유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유럽 선진 3개국을 보고 듣고 직접 발로 걷고 오셨으니 그 경험을 국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꼭 챙겨보셔야 할 것들, 현 청와대에서는 위에 절대 보고하지 않는 팩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유럽 3개국 모두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국민소득이 최대 3배 가까이 높습니다. 노르웨이는 27년 전 1992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넘겨 현재 8만 불. 스웨덴도 92년에 3만 달러, 현재 5만 5천 달러. 핀란드도 2003년에 3만 달러, 현재 4만 5천 달러입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첫 번째 이유, 북유럽 3국 모두 노동개혁으로 상생노사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스웨덴은 1938년에 스톡홀름의 외곽 살트시에 바덴에서 상생노사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노조는 경영자의 지배권, 경영자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경영자는 일자리 제공과 기술 투자에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노르웨이는 노사 임금 협상 시에 기업의 수익성, 노동 생산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단기 고용, 단기 해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기업의 복지 비용 부담률을 10%포인트 줄이고 근로자 부담률을 15%포인트 인상시켜서 더 많은 고용을 가능하게 했고, 탄력 근로시간 산정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되 산업별로 대응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법인세 부분입니다. 3개국 모두 10년 전 글로벌 경제 위기 이전에는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았지만은 위기 이후 법인세율을 내렸고, 그 결과 지금은 우리보다 더 높은 법인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28%에서 24%로, 핀란드는 26%에서 20%로, 스웨덴은 28%에서 22%로 내렸고 21년에 20.6%로 낮출 계획입니다. 문 정권이 집권 첫 해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려서 최고 세율 25%로 역주행하는 것을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득세도 우리 최고세율 42%보다 10 내지 20%포인트 낮습니다. 상속 증여세 아예 없거나 우리나라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노르웨이는 2014년에 폐지해서 현재는 0%입니다. 핀란드는 우리나라 최고세율 65%의 절반인 33% 수준입니다. 아들, 딸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는 더 낮은 19%를 적용을 합니다. 스웨덴은 OECD에서 가장 높은 70%를 부과하다가 2005년 고용위기 재정불안 타개책으로 오히려 전면 폐기했습니다. 북유럽 3개국 모두 최저임금 제도 없습니다. 노사와 골목 상권 사장님과 직원이 자율협약으로 임금을 정합니다. 특히 보수당 연속 집권 중인 노르웨이와 사회민주당이 장기 집권 중인 스웨덴, 지난해 사회민주당이 16년 만에 재집권한 핀란드 어디에서도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 경제정책 좌클릭에 대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노동 생산성은 우리보다 2, 3배 높은 수준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북유럽 3개국 모두가 탈이념 실용주의 정책을 수용해서 경제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공공서비스 산업을 민영화하고 있습니다. 의료, 통신, 발전, 우정사업, 산림관리까지 민간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없다는 원칙 아래 세 나라 모두 법적으로 적자재정을 금지하는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재정건전화법에 대한 심의를 태업하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이상을 대통령께서 북유럽 순방을 통해 직접 보시고 듣고 느끼셨다면 우리 경제를 지금 왜 대전환시켜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제 경제 청문회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한자로 보면 청문회는 들을 청, 들을 문으로 쓰고 있는 청문회입니다. 영어로도 히어링입니다. 듣고 또 듣는 게 청문입니다. 북유럽 3개국의 선진국 진입하신 다녀오시고도 모르시겠다면 청문회를 통해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옳고 바른 목소리 충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목소리도 균형 있게 들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청문회에 대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